안녕하세요 부모님들. K인의 부모 배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K의 아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누르셨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주저없이 고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동기부여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유명한 강사분들이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동기, 모티베이션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무브와 같은 어원을 가지죠. 사람을 내적, 외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추진하게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부모님께서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혼자 서 계십니다. 일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떨어진 곳에 모여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네요. 부모님은 여기에 왜 서 계실까요? 두 경우의 상황이 다르죠? 두 경우의 동기 또한 다릅니다. 보통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외재적 동기란 그 동기의 근원이 외부의 상황이나 통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외부의 상황이나 통제란 보통 상과 벌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을 받고자 하는 것과 벌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나 통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회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출장 명목으로 방문한 것이라면 이것이 외재적 동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방문 자체의 행위나 그에 대한 흥미보다는 회사로부터의 요구나 보상 등이 이 방문의 원동력이죠. 딱히 관심이 있거나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여행 목적으로 몇 년간 준비한 끝에 방문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내재적 동기의 경우에 속하겠죠. 이 방문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고 흥미를 가지며 또 만족감을 갖게 되죠. 이 만족감이나 흥미가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 두 개념은 아이의 동기부여를 위해 항상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동기부여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힘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시작할 의향이나 힘이 없다든지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충분한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든지 하는 상황은 결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말은 아이가 어린 시절에만 동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더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나이나 인지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어떤 행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거나 계속 지속해 나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면 아이들의 행동이나 학습 등에 큰 도움이 되겠죠. 부모님께서 이것만 꾸준히 신경 써주셔도 충분히 아이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는 아이가 행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아이가 얼마만큼 멀리 보고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꾸준히 나갈 수 있는지는 아이의 신체, 인지,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관심,
태도 등 수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대학교를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방향성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생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였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교에서조차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인지하고 있고 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 목표에 관해 생각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겠죠. 자연스레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항상 꿈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래왔듯이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는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은 아이가 잘난 척 한다거나 수줍음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매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지도하지만 항상 수업에는 자신감을 보이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어려서부터의 동기부여는 아이의 나중 모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언제까지나 아이는 아니죠. 조금씩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이 자아란 게 단기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자아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자아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는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우고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또한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가 되어가고 또 미래가 됩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차이점을 알게 되고 또 겪어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본인의 자아를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바꿔가죠.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것인지 영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와 같은 요소들이 아이의 언어적 자아 형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자아 형성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라는 아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자신의 놀이터로 생각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소통을 중시하며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글로벌 역량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답을 해보시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과도 소통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동기란 간단히 말해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계속 추진하게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는데 이 둘을 필요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방향성과 목표의식을 갖게 도와주며 자신감을 높이고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의 자아 형성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때문이죠. 아이의 성장이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동기부여에 관해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아이를 지도하고 도와주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